안녕하세요. 강만규입니다. 6.25 사변이 끝난 후에 태어났으니까 51년생입니다. 저는 제천 시내에서 한 10km 넘는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형편이 넉넉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제천 톨게이트가 있는 원림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또 면세주지도 좀 더 나가야 되고, 학교도 한 3km가량을 초등학생이 걸어 다녔었고, 중학교도 한 10km 이상을 걸어 다니니까 왕복이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를 다니려면은 큰 고개를 넘어서 계속 옛날에는 다 비포장이고 흙길이고 있는 데를 걸어 다니다 보면 운동화 한 컬 해가지고 한 달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교복 시커먼 물이 그냥 체육복에 흰 거에다 꺼멓게 막 들고 그랬던 기억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 추억은 그냥 학교 걸어 다닌 기억 말고는 크게 없는 편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는 금성면 소재지에 있는 금성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학년이 거의 100명 다 넘었는데요. 엊그저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전체가 25명이라 하더라고요. 거의 폐교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중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1기 학년이 6반까지면 한 360명 가량 됐었어요. 제천 중학교가. 그러면은 한 1000명이 넘는 큰 학교였었죠. 한 마을에서 같이 걸어서 시내까지 다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같은 제천 중학교가 아닌 그때 당시에는 계림중학교라고, 어차피 중학과정은 같은 거지만은 거기 다녔던 친구들 몇하고 해서 계속 거기길을 넘어서 먼저 가면은 기다렸다가 늦게 오는 친구 기다려서 같이 고갯길 넘고, 또 겨울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는 관계로 이제 논 같은데 집단에다 불을 붙여서 들고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엄청 심해요. 한겨울 같을 때는 몇 시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야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은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등잔불에 밥을 먹고 고개를 넘어 거의 시내까지 들어오다 보면 날이 새는 거예요. 근데 시계도 없는 그 시절에 어머니는 어떻게 그래 시간을 맞추셨는지 그것도 참 불가사의하지만은 딴 거 할 시간 여유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멀리 있는 학생들은 이 청소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먼저 보내주는데도 집에 가면 캄캄하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뭐 해라 아니면 농사일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들 성이 강씨인 사람들은 10중 8구 다 강아지라고 불렀었어요. 지금들도 초등학교 동창들 보면은 그냥 이름 대신 그냥 강아지 이러면 다 알아듣고, 어디 가서 하다못해 갈비라도 뜨는다 그러면 야 이거 물고 울타리 밑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강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명은.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여서 뛰어놀거나 하는 거는 있지만 특별한 저런 건 없고요. 거기도 그때만 해도 학교 가는 길에 도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다리가 없어서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비만 오면 다 업어서 건네주고, 학교 가서 올 시간 되면 다 업어서 건네주고 그랬는데,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학교를 아예 못 가고 그랬던 시절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장난감 이런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죠. 그냥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자치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술래잡기라든지 그냥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를 장난이라고 했지, 장난감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옛날 세대들은 다. 그냥 놀다 보면 늦어가지고선 껌껌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어울려서 노는 거를 했지, 휴대폰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휴대폰 자체가 없었지만은 무슨 장난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도 맞이고 아버지도 맞이고 저희도 맞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증조 할머니는 엄청 엄하신 분이어가지고 동네 분들조차도 엄청 무서워하셨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도 보면 저희 아들도 저한테는 무슨 얘기를 못해요. 그냥 맨날 뭘 하는 게 꼭 엄마한테 얘기해서 돌아오고, 저희도 학교에서 하다못해 뭐 준비하라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했지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준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야 뭐가 필요해? 아니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저희 아들까지도 그게 다 대물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워낙 젊으셔서부터 이 약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돈벌이를 할 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리 모르는 병원에 갔다 놔도 제가 그냥 다 찾아서 할 수 있을 만큼은 되겠더라고요. 너무 다니다 보니까. 그래 뭐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맨날 편찮으시거나 이런 기억밖에 없고, 어머니는 엄청 자상하셔가지고 어머니랑은 이제 많은 대화를 해서 좀 자랐었죠. 대화할 시간 자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마치고 나서는 이제 형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진학은 못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한 55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지만은 옛날로 돌아가라면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난 젊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친구들과 술이나 먹거나 아니면 산에 다니는 걸 그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 말로는 우리나라에 산은 안 가본 산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안 가본 산이 더 많죠. 가본 산보다는. 근데 거의 매주마다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저 완만한 산보다는 그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라든가 좀 암벽 등반은 아니지만 좀 험한 산 위주로 좀 많이 가고 했었어요. 그럼 기억에 남는 등산이 있을까요? 전라도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을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쪽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 8시간 이상을 잡아야 돼요. 근데 중간쯤에 그 암벽 로프를 해가지고 한 70m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겁을 내는 사람은, 근데 산이라는 게 항상 험한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길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그 길로 꼭 지나가라면 못 가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몇 명이서 이제 그 로프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 짜릿함 같은 거는 진짜 끝내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한 2시간만 지나면 힘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하루에 한 10시간 넘는 한 13시간씩 산악 행군을 해도 그 다음날 5시, 6시에 나가서 일하는 데는 아무리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하다못해 백두산 서파 쪽으로 해가지고 한 몇 시간씩 걸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마 꿈이겠죠.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겠지만은 저 어몽길이처럼 저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를 한번 올라가서 야호 한번 헤쳤으면 하는 거는 진짜 꿈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있다기보다는 그 채식을 저는 좋아해요. 이 고기는 1년 내내 안 줘도 고기 달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식구가 이제 고기를 좀 많이 좋아했는데 저하고 살다 보니까 많이 더 자제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고기를 뭐 먹을 수는 있는데 조금 많이 먹거나 하면 배에서 탈이 나요. 위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일부러 좀 멀리 한 건지 안 먹은 건지 그렇게 됐었어요. 채식을 중에서도 너무 또 찬 거는 별로 식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냉면이나 뭐 찬 수박 같은 거를 제가 못 먹어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이나 이런 걸 또 너무 차게 해서 주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따뜻한 그냥 국이나 장이나 해가지고 뭐 하여튼 따뜻한 쪽이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중학교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건축 계통의 타일 분야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서 이제 그걸 배워서 기술자로 돼가지고선 제가 일을 못하는 지난해까지 그걸 계속 했는데 한 55년 가량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장이든 간에 보기만 하면 아 여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알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세월이고 저는 크면서 이제 이런 건축 계통은 생각도 못했었지만은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한 우물만 지금까지 파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타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것도 도자기처럼 흙을 부어서 겉에 유액을 발라서 이제 사각형이 됐든 뭐 오각형이 됐든 그런 걸로 돼서 이제 벽체나 바닥체에 마감재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일반인들은 예전에는 집에서 진짜 보이는 부분만 조금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삶이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사용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타일 자체가 워낙 작고 그래서 뭐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매일 술 먹고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타일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체력으로는 좀 버티기 힘들어요. 쉬운 얘기로. 그거를 이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 인대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은퇴하게 됐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그런 일을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나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알바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딴 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이 일을 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과정밖에 못 마치다 보니까 애들은 그래도 좀 낮게 배워가지고 몸 쓰는 게 아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은 가서 이제 국어 선생이 됐고, 아들은 제약회사에 다니더니 며느리하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치우선 지금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일 일이라는 게요, 자기 손에 익어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배워가지고 이건 내가 이만큼 하니까 가르쳐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익어서 뭐 눈을 감고 해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올 만큼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딴 분야들은 보면 한 5년 정도 했다 그러면은 가게 차려가지고 사장이니 뭐니 이러는데 타일은 5년 해도 뒷일꾼 면한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기가 젊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배울 사람도 없거니와 또한 근데 이런 타일 계통이라는 게 정부에서 저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무슨 건설 현장에 마음대로 취직이 돼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뭐 자격증 있다 뭐 잘한다 이러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기술자로서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자격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몸에 익어야만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운다고 한다면은 하라고 권한을 하겠지만은 크게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몸 쓰는 일을 평생 하려고 해야지. 이걸 내가 배웠다가 집에서 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뭐 이걸 뭐 안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한 30대나 40대 정도쯤에 한창 이제 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가 그래도 수입도 괜찮았고 또 그 외에 뭐 술도 많이 마셨고 네, 그때가 그래도 왕성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 좀 더 정신 차리고 했다면은 그냥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간 세월을 후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요. 제가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위 천공이 와서 위 수술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위에 이제 구멍이 나고 이제 막 헐어지다 보니까 수술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며칠 만에 퇴원한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물도 한 방울 못 먹게 하더라고요. 닝게로만 맞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야, 이게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라. 그래. 그때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지금도 끊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몇 잔씩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건강 네가 책임져야지. 너 아버지 봐라. 아버지가 워낙 되게 약주나 이런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애들 키우는 거는 솔직히 저희 시구목이었지, 저는 그냥 일 끝나고 와서 일을 하러 나가면 일하러 나간 거고 끝나면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하여튼 애 잊어버려 가지고 몇 시간씩 울며 찾았던 그런 기억들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애들 클 때보다 손주들이 그렇게 더 귀엽더라고요. 손주만 오면 반가워요. 근데 가면 또 더 반가운 거 있죠. 힘들으니까요. 저도 뭐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게도 그냥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랄 뿐이에요. 뭐 돈을 더 벌고 안 벌고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벌 총수가 돈이 없어 죽진 않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열심히 살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강만규라는 사람은 남한테 악한 소리는 듣지 않고 평범하게 잘 살았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